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드디어 본격적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펄세트론 결과 보았다시피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피팅된 바운더리 라인이 두 개의 클러스터의 가운데쯤에 잘 분류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예, 그게 안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distance, 어,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옵티미제이션 할 거예요. 그게 서포트 벡터 머신의 기본 컨셉입니다. 자, 그래서 거리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1교시 때 살펴봤던 그 H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 요게 지금 피팅된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요게 GX가 0이죠. GX가 0입니다. 아까 전에 H가 뭐였나요? 요거였죠. 우리가 유도를 했었죠. H는 요거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GX가 1인, 1인 선은 어떻게 되죠? 자, 요만큼 떨어진 요 선이 되죠. GX가 1이면은 H는 뭐가 됩니까? H는 요게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오메가가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이 지금 포지티브 사이트가 되겠죠? GX를 마이너스 1로 두면 당연히 H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거리는 H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절대값 거리는 똑같이 오메가 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실제로 X가 여기에 있으면은 그 H, 사인드 디스턴스는 요게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보았다시피 이 이 GX가 0이 되게 하는 바운더리 라인을 기준으로 앞뒤로 일정 거리를 확보해주는 서포트 벡터를 만듭니다. 이게 서포트 벡터겠죠. 서포트 벡터를 만듭니다. 만들고 이 어떻게 보면 중간 요 지점, 요 에어리어를 최대한 확보해주게 우리가 모델을 설계를 하면, 옵티미제이션을 설계를 하면 뭔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죠. 네, 그럼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특별히 차이점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에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GX가 1인 선과 마이너스 1인 선의 이 떨어져 있는 거리는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분의 1이니까 토탈로 하면 오메가 분의 2가 된다. 예,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좀 살펴볼 거고 바이너리니까 우리가 임의로 C1 그룹과 뭐 C0 그룹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2차원적인 정보로 C0냐, C0 그룹이냐, C1 그룹이냐를 분류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요? GX죠? 예. GX가 0보다 크면은 C1이고 0보다 작으면 C0인 거죠. 네, 지금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 원래는 이거잖아요. 0보다 크거냐,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분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예, 이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자, 다시 이렇게 아까 전에 GX가 0이 되게 하는 선이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었잖아요. 예, 오메가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다고 치면은 요게 GX가 1인 선이고 요게 GX가 마이너스 1인 선인데 어떤 임의의 점이 요 선보다 크냐? 아니 뭐 좀 이상하다. 예, 요 선보다 크냐? 예, 작냐? 그래서 요 선보다 크면은 C1에 포함되게 하고 그러니까 요영역이죠, 요영역. C1에 포함되게 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요영역이죠. 요영역이면 C0에 포함되게 하고 이건 C1에 포함되게 하고 이런 컨셉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컨셉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사실 요 거리가 오메가 분의 1인데 어떤 임의의 상수잖아요. 그렇죠? 이 분모는 크기니까 상수인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오메가 제로랑 여기서 오메가 트랜스포즈는 뭐죠?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죠.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랑 오메가 1이랑 오메가 2를 파인 튜닝을 하는데 그래. 파인 튜닝을 하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요게 B라고 치면 B라고 치면은 자, B보다 크면은 뭐 C1이 되고 뭐 B보다 작으면 뭐 마이너스 B보다 작으면은 뭐 C0가 되고 그건데 아까 전에 여기 1과 마이너스 1이 나왔잖아요. 이게 노멀라이즈의 개념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양변을 B로 나누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텐데 사실 요거는 상수 나누기 상수니까 또 다른 의미의 상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상수 나누기 상수니까. 요것도 오메가 1의 다시, 오메가 2의 다시로 생각을 해도 무방하죠.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1이냐, 마이너스 1이냐는 어떤 절대값 1, 마이너스 1로 생각하면 안 되고, 노멀라이즈된 1과 마이너스 1의 기준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개념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라고도 하고 또는 밴드라고 하죠. 요 영역을 디시전 바운더리 밴드 예, 개념으로 우리 가져가는 겁니다. 자, 폭을 만들었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별거 없어요. 이제 바로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 알고리즘이 바로 지금 구현된 게 아니라 아까 전에는 어떻게 나왔었죠?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죠. 기억나죠? 이렇게 나왔는데 바라건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피팅된 모델의 결과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GX가 0이 되게 하는 선이 지금 요 까만색 실선이고 그리고 GX가 1이 되게 하는 선, G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선이 요렇게 경계 지어졌으면 좋겠다. 가장 이상적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대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모델링을 해야겠죠.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포뮬레이션입니다. 첫 번째 포뮬레이션. 우리가 어파인 모델일 때는 이렇게 하고 리니어 알지브라로 선형대수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x0를 1로 두고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C1 그룹의 개수는 n개가 있고 C0 그룹의 개수는 m개가 있다. 그래서 토탈 개수는 스몰 m개가 있다. 네, 이렇게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는 오메가와 오메가 제로가 있는데 여기서 오메가는 벡터죠. 그래서 오메가 1, 오메가 2가 있겠죠. 네, 이거 피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아까 전에 오메가 2 x2 더하기 오메가 1 x1 더하기 오메가 제로 모델 관점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gx는 네, x 오메가 2 x2 더하기 오메가 1 x1 더하기 오메가 제로 x 제로 예,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똑같습니다. 네, 표현의 차이죠. 자, 우선 뭘 미니마이즈 해줘야 될지 몰라요. 예, 우선 없습니다. 그렇죠? 뭘 미니마이즈 해줘야 될지 목적 함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리미테이션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리미테이션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뭐죠?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n개. 그러니까 C1에 해당되는 거였죠? C1에 해당되는 거. C1이 1이죠. 그렇죠? 음,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였죠. 그래서 요 값들이 1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거는 m개죠, m개. 요거는 마이너스 1의 레이블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뭐 요거를 이렇게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하면 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n개, m개. 예, 구속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요것만 해서 한번 코드를 짜보면 네, 이렇습니다. 요거는 뭐 계속 분류를 하고 있는데 네, 보면은 요게 x0, x1, x2 벡터가 되겠죠. 네, 하고 서브젝트 해서 x1의 오메가 이걸 x1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n개 벡터 데이터고 x0는 m개에 있는 거 마이너스 1. 네. 그래서 바운더리 기준을 1보다 크냐, 마이너스 1보다 작냐.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면
네, CVX 모델로 한번 해보면 이 초록색이 나옵니다. 초록색. 조금 낮네요. 조금 낮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전에 우리 그냥 펄세트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낫죠. 예. 만족스럽습니까? 초록색 라인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1교시 때 했던 펄세트론보다는 낫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이 드나요? 그렇죠. 뭔가가 치우쳐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여기 뒤에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회색으로 나와 있는 요거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와죠. 아직도 좀 이렇게 한편으로 기우는 듯한 예,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더 극복할 아이디어를 낼 건데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렇게 아웃라이어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퍼셉트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이런 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1교시 때 배웠던 퍼셉트론 방법으로 오메가는 오메가 플러스 YX로 했을 때 이걸 모두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리니어 바운더리가 솔루션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그냥 퍼셉트론 모델로는 아예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할 수가 없고 아까 전에 어, SVM 그 포뮬레이션 1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구할 수 없어요. 솔루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겠죠. 무한 루프에 빠지게 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게 지금 보면 CVX로 요 데이터셋으로 해보면 결과값이 그냥 넌으로 나옵니다. 예, 넌으로 나오죠. 지금 요 모델은 아까 전에 포뮬레이션 1에 대해 해당되는 거죠.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해도 예, 넌이 나옵니다. 안 됩니다.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할 수가 없다. 리니어하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된다? We have to allow the some training example to be misclassified. 이거를 허용해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허용해 줄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But we want their number to be minimized. 하지만 허용을 해주되 이렇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걸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 모든 걸 다 허용해 주면 또 엉망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부정확한 모델이 나오겠죠. 도출되어 있는 아웃라이어는 허용을 해주되 이런 케이스를 최소화해주는 그런 모델을 했으면 좋겠다. 자, 아이디어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해주기 위해서 여기 slack variable이라고 하는 예, 변수 하나를 차용을 합니다. slack variable. 이 개념이 설명을 들으면 허탈할 정도로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퍼포먼스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죠. 자, slack variable U하고 V가 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렇게 g of x가 0인 거와 g of x가 1인 거. 예, 1대. 자, 아까 전에 C1이 되려면은 여기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조건만 가지고는 아웃라이어를 캐파해 줄 수가 없죠.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기존의 포뮬레이션 1 모델은 안 되죠. 만족시킬 수가 없죠. 하지만은 G of X 1의 선에서 자, 요거리를 n이라고 합시다. n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n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u죠. u입니다. 네, n이 아니고 u. 네, 파지티브 에어리어에서는 네, u 베리어블로 둡니다. 그래서 이 u 베리어블이 자, 아까 전에 다시 여기다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있을 때 요게 u가 되죠. 요 선은 뭐가 되죠? 요 선은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u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g of x 1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1 마이너스 u가 됩니다. 요거리가 그렇죠? 그래서 그 파지티브 영역에서는 1 빼기 n보다 크게 해라. 예, 이렇게 조건이 바뀝니다. 자, 마이너스에서는 여기서는 이게 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호까지 포함시키면 마이너스의 1 빼기 v가 되죠. 요거보다 작게 되는 영역을 포함시켜라.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당연히 지금 U하고 V는 0보단 커야 되고요. 0보단 커야 되고. 자, 이제 뭘 최소화시켜주면 됩니까? 요 U 값과 요 V 값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최소화시켜주면은 안에 들어와 있는 아웃라이어를 잡긴 잡는데 이걸 최대한 벌려주겠죠. U나 V를 최소화시켜준다는 거는 여기 G of X 0에서 최대한 밴드를 벌려준다는 거죠. 예. 아웃라이어는 고려하되 최대한 벌려줄 수 있는 네, 밴드로 반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포뮬레이션 2입니다. 자, 그럼 결과가 어떨까요? 궁금하죠? 그래서 예, 포뮬레이션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결과를 보니까 어, 썩, 썩 마음에 안 드네요. 더 아까 전에 포뮬레이션 1보다 더 치우쳐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지금 차이점은 뭐죠? 이 밴드가 더 좁아지긴 했죠. 뭔가 베리어블해졌죠, 밴드가. 왜냐하면 아까 슬랙 베리어블 U와 V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봅시다. 아직 완성체가 아니에요. 포뮬레이션 1 결과는 요거였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였는데 슬랙 베리어블을 고려를 했는데 아까 전에 그 포뮬레이션 1 결과랑 비슷하긴 한데 이 G of X가 뭔가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요거예요. 예. 밴드위스가 뭔가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 U와 V를 최소화해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가지를 더 고려해 줍니다. 한 가지를 더 고려해 주죠. 뭘 고려해 주면 될까요? Further improvement. 뭘 고려해 주면 될까요? 네, 요거죠.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H 계산으로부터 요 밴드위스의 폭이 오메가 분의 2였잖아요. 요거를 맥시마이즈 해주면 되겠죠. 요거를 맥시마이즈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메가 나누기 오메가 분의 2를 맥시마이즈 해주려면 오메가는 어떻게 돼야 되죠? 오메가는 커져야 되나요? 작아져야 되나요? 작아져야 되죠. 음. 그래서 요 느낌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이거는 뭐랑 같냐? 미니마이즈 하는 거죠. 미니마이즈 오메가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목적 함수에다가 더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추가를 해줍니다. 요렇게 아까 전에 목적 함수 요거였잖아요. 요거였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요것도 미니마이즈 해야 되지만은 요것도 미니마이즈 해주라. 근데 우리가 지난주 레그레이션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티브 펑션을 멀징을 시킬 때 그냥 이분하게 멀징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웨이트 파라메타를 더 넣죠. 여기서 감마라고 넣었습니다. 감마가 크면은 감마가 커지면 뭘 한다는 거죠?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감마가 작아지면 오메가의 크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서브젝트 2는 똑같고. 그래서 코드를 예, 좀 수정을 했어요. 보면은 네, 요겁니다. 여기 오메가 크기 그리고 감마 여기서 감마 3으로 뒀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있었던 U와 V의 토탈 서메이션을 최소화. 결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U와 V, 아까 슬랙 베리어블 U와 V를 고려한다는 건 밴드위스를 가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거고 밴드위스를 가변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고 여기 안에다가 공기를 불어넣는 거는 요거죠. 여기에 공기를 불어넣는 거죠. 오메가를 최대한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해라.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이거를 맥시마이즈 한다는 거잖아요.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탄생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로스 펑션을 이렇게 고려함으로써 뭐까지 반영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웃라이어까지 다 네. 아웃라이어까지 다 반영시켜 줄 수 있는 모델이 된 거죠. 예, 당연히 이 서포트 벡터 머신도 SK런 모델에 있습니다. 좀 허탈하지만 이건 학습 데이터 만드는 코드고 요 세 줄입니다. 요 세 줄. 학습 데이터만 있으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을 여기는 C라고 돼 있네요. SVM의 SVC. C가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다. SVM의 SVC에서 커널 리니어로 잡고
x와 y를 넣어주면 피팅을 해줘요. 이렇게. select variable UV가 반영됐다는 거, 그리고 H를 맥시마이즈 시켜주기 위해서 오메가를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오메가의 크기를. 그렇죠? 오메가 크기를 최소화시켜줘야 된다. 그게 반영된 게 서포트 벡터 머신이다라는 거죠. 이건 어떻게 분류하죠? 이제 넌리니어예요. 아까 전에 이런 거였죠. 아까 전에 어, 네, 요 데이터 있으면은 요 아웃라이어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리니어니까 이게 그러니까 2차원에서 리니어니까 직선으로밖에 우리가 바운더리를 세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데 만약에 런리니어라면 뭐 이런 게 가능하겠네요. 이런 게 가능하겠네.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초록색하고 빨간색하고 분류하고 싶어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리니어로 안 되겠죠. 런리니어 세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거나 이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런리니어 세퍼러블 데이터인데 이거를 리니어 세퍼레이션이 가능할까요? 이 약간 좀 이거 어떤 사고의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데요. 자, 이 데이터를 만약에 x만 있는데 이 데이터를 x와 x 스퀘어로 확장시킨다면 이제 이걸 매핑이라고 하잖아요. 매핑한다고 하죠. 그럼 이 데이터가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우리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이? 그렇죠. 만들어낼 수 있죠. 예, 선형 모델로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요거는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선으로 아무리 그어봤자 빨간색하고 파란색 점을 구별해낼 수 없죠. 요것도 지금 X1과 X2로 이루어진 데이터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X1과 X2를 자, X1 제곱, X2 제곱, 그리고 X1 곱하기 X2. 이게 뭐죠? 원의 방정식이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2차원을 3차원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니까 이런 걸 커널이라고 합니다. 커널.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매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도메인 트랜스퍼이거든요. 그래서 막 아까 전에 1차원을 2차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꾸게 됐는데 이렇게 저차원에서는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못했는데 고차원으로 보내면서 리니어 세퍼레이션을 할 수 있죠. 이렇게 차원을 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잘 보세요. 아까 그 데이터 하죠? 이거를 파라볼릭하게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매핑을 하니까 네, 다음과 같이 파라볼릭한 도메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리니어 세퍼레이션이 평면이잖아요. 음, 평면으로 평면 모델을 리니어 SVM 피팅을 할 수 있고 그거에 의한 결과를 다시 한번 프로젝션 시키면 다음과 같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떠한 임의의 저게 들어와도 데이터가 들어와도 다 가능하겠죠. 네, 요거죠. 자, 지금 이건 도저히 뭐 리니어하게 세퍼레이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on-linear separable 데이터인데 C1과 C0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파라볼릭하게 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는 1까지 집어넣네요. 1까지 집어넣고 요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SVM으로. 네, SVM으로 요거죠. 예. 요건 더 아까 전에 요거였고 요거는 U와 V의 서메이션을 미니마이즈하는 네, 요거죠. 해서 솔빙을 했더니만 예, 다음과 같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요게 들어왔죠. 이게 왜 가능하죠? 아까 U select variable U와 V를 고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메가를 고려했기 때문에 로스 펑션에서 이런 여지가 있는 거죠. 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으면은 여기서도 이거 리니어 피팅을 못 하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런리니어 세퍼레이터블 데이터인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런리니어 모델이다는 아닙니다. 그렇죠? 리니어 모델이에요. 지금 이거를 3차원적으로
아까 플레인, 하이퍼 플레인으로 잘랐잖아요. 예, 리니어 피팅을 한 겁니다. 단지 매핑만 한 거죠. 네, 요거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런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모델링을 피팅을 해야 될 실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는 리니어 피팅이 도저히 안 되는 데이터야. 근데 지금 트라이하는 이런 식의 어, 차원 확대라고 해야 되나? 어, 매핑을 해서 매핑을 하면 이거를 리니어 모델로 세퍼레이션 할 수 있겠다. 예. 그죠?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의 실험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됐어요. 지금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그냥 다 레이블이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레이블입니다. 그다음에 학습을 제대로 시켜주기 위해서 벡터라이즈를 잘 합니다. 다음과 같이 벡터라이즈를 하고 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네, 이게 다예요. 여기 보면 CVX 썼고 미니마이즈 요게 로스 펑션이죠. 두 개의 로스 펑션. 하나는 웨이트에 해당되는 거, 하나는 어, 슬랙 베리어블에 해당되는 거. G는 여기 10을 줬네요. 이제 우리가 G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G를 10을 줬다는 거는 슬랙 베리어블의 뭐 가중치를 꽤나 높여줬다고 말할 수 있으려나요? 한번 해봅시다. CVX를 인클루드 안 했네. 맞고. 네, 됐습니다. 됐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제 이걸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요거 이승철 교수님 콜앱 코드 잘 보면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그림 그리는데 도움 되겠죠? 네,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예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려졌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게 그려졌기 때문에 이제 모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떤 임의의 테스트 데이터 X1, X2가 딱 들어오면 이게 C1이냐 C0냐 판단이 가능하겠죠?